당시 일본 학파 2세자들이 윤기중 씨를 필두로 해서 일본 유학길에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윤기중 씨가 어떻게 보면은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죠. 그 당시에 그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유학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친일 논란에 사실은 벗어나기 힘든 저는 행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배 교수 중에서 김인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윤기중 교수는 박사 학위가 없답니다. 그래요? 네, 박사 학위가 없이 어떻게 교수에 임무됐느냐라는 반문을 하자 잘 모르겠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단순 교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학장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생을 가리킨 그 통계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통계학은 이념적 지향성이 별로 없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부친은 유신 때나 50항옥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이름을 올리거나 불이익을 받은 교수들 명단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문부성 장학생으로 그 엄중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공부를 해와서 교수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념적 학문에 대한 이념적 지향점은 없다 하더라도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부친이 해직이나 서명에 동참한 민주화 운동 참여 교수가 아니었으니까 당시 그 지식인 사회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다 그 명문대에 다니던 교수들이라든가 학생들은 그 민주화 열망이 되게 간절했죠. 그래서 그런 곳에 연판장이라고 하잖아요. 서명을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어떤 집안이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당시의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군사 정권에 어느 정도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조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집이 워낙 크고 대저택에 지하까지 있었으니까. 지하까지. 그래서 늘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지하에 커다란 룸바처럼 술집을 만들어 놨답니다. 거기 술이 잔뜩 있었대요. 라마도 르네상스의 볼케이노의 전신인가요? 늘 그 지하 집에서는 술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브랜디 종류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당시 마페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80년대 그 시기에 윤전영의 부모님들은 흔히 우리가 그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셨네요. 그렇죠. 네. 저녁에 술을 먹는 삶. 아무튼 모두가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시절에 윤씨 집안은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른바 상위층 금수저 집안이었던 셈이죠. 그러네요. 또 이철우 교수 등이 동창입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재 이철우 교수와 절친이자 중마고우인데요.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가 이종찬 씨라고 합니다.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렇죠. 거기에 파견 근무를 했고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절친이면서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상대방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아들이 또 평생 기억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버지가 전두환 국보위 간부인데다가 윤석열이 전두환 정권을 부정하는 시위 등에 참여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부친 또한 어쩌면 당시 금수저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살아간 학생이었다고 판단이. 석동현의 경우는 검사장 출신으로 LCT 특혜 분양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무죄를 받았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소윤, 윤대진을 통해서 무혐의로 받았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양반과 같이 그 윤석열은 같은 동기였군요. 되게 친했습니다.